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던 음성의 한 쿠키 전문점이 대형마트의 제품을 재포장해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기농 제품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벌인 탓에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민심의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된 시민들의 바람을 취재했습니다. 정부와 농민 간 벼수매가 줄다리기가 본격화됐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80kg 쌀 목표 가격은 24만 원. 대폭적인 인상 요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고량이 주의 단계까지 떨어진 가운데 단체 헌혈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먹고 사는 일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하는데요. 정치는 꼭 그렇지도 않아 보입니다. 추석 민심도 화두는 경제였지만 이쪽도 저쪽도 경제를 정치로 풀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국민들의 낙심만 키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조용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과 다시 만난 시민들. 역시 화두는 경제였습니다. 물가와 일자리, 집값, 여기에 소득 주도 성장이 밥상 위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업주들이 물가를 올려요. 안 올릴 수가 없대요. 그거 올라갈 때 다른 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정치권의 경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최저임금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는 정부도 채택할 만한 정책을 내놓는 대한정당의 모습을. 정책 제한도 없이 비판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는 경제 성장의 돌파구로 제시한 남북 경협이 장밋빛 전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이 잘 되면은 우리 남쪽도 더 좋은 경제 발전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확실한 건 아니니까 아직. 또 충청권의 뜨거운 감자인 KTX 세종역 신설 논란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행동을 주문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좀 열심히 나서서 그걸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밖에 지금 움직이는 데가 없다고 해요. 최저임금과 남북 경협, 세종역까지 도민들은 정치권에 피부에 와닿는 해법 제시라는 숙제를 던졌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음성의 한 수제 쿠키 전문점이 오늘 하루 내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유기농 제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사실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서 수제로 둔갑시켜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에 있는 한 수제 쿠키 전문점입니다. 유기농 과자임을 내세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대형마트에서 사온 것을 재포장한 뒤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신감 많이 느꼈어요. 배신감 진짜 유기농이라고 했는데 시중에 파는 거 팔았으니까 배신감이 우선 많이 들었고, 저희도 유기농이라 해서 많이 사 먹었는데 인근 상인들도 황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더 뭔가 좀 특별한 맛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뭐 의외했죠. 저는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놀래긴 했어요, 저도.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업주는 판매 사이트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추가 의혹 제기와 함께 환불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논란이 일자 업주는 가게 문을 닫고 제품을 홍보하던 SNS까지 탈퇴한 상태입니다. 취재진은 해명을 듣기 위해 업주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들과 판매 사이트 운영진은 해당 쿠키 전문점에 대해 형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음성군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CJB 뉴스 김규수입니다. 수학계에 접어들면서 농민단체와 정부 농협의 벼 수매가 인상폭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지역 농민단체가 우선 지급급 6만 원을 공식 요구했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농업인 단체가 지역 8개 농협에 햇벼 수매 우선 지급금을 6만 원으로 결정해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단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80kg 쌀 목표 가격 24만 원을 40kg 벼로 환산하면 대략 8만 원이 나오고 우선 지급금에 통상적으로 적용해온 80%를 대입하면 6만 원이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2017년도산 9곡을 5만 9천 원에서 많게는 6만 2천 원씩 청원생명쌀 법인에서 매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선 지급금을 6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실입니다. 쌀값 오름세는 시중에 풀린 햅쌀 가격에서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내수농협 RPC에서 도정된 고시가리 햅쌀 소매 가격은 10kg 소포장이 3만 8천 원입니다. 햅쌀이 지금 본격적으로 입고된 건 아니고요. 일부 소량이 입고된 상태이고요. 전년 대비 가격은 20-3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재배 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 속에 올해 농민들의 수매가 인상 요구폭은 지난해 인상률 25%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폭적인 쌀값 인상이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부담입니다. 수매가 인상이 기정사실이 된 가운데 오름폭을 놓고 농협과 농민단체가 치열한 줄다리기에 들어갔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태풍,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혈액 재고량이 주의 단계까지 떨어진 건데요. 그나마 학생들의 단체 헌혈로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혈차 앞에 학생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오늘 하루 헌혈에 참여한 학생은 120여 명이 이릅니다. 주변에 헌혈을 수혈을 못 받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들어서 제 피 나눠주고 헌혈증 기부도 하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됐어요. 요즘같이 혈액이 부족할 때 학생들의 단체 헌혈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습니다. 5일 동안 추석 연휴가 좀 장기간 계속돼서 저희가 단체 헌혈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학생들이 단체로 이제 단체 헌혈 와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에 긴 추석 연휴로 단체 헌혈이 줄면서 혈액 재고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충북 지역의 혈액 재고량은 평균 3.8일치, 5일치가 적정 재고량인데 주의 단계까지 떨어진 겁니다. 도내 헌혈자의 75%가 10대에서 20대이다 보니 방학이나 명절만 되면 혈액 부족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 5일분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3, 4일 정도밖에 없어서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갖고 헌혈에 동참해 주시고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가 늘지 않는다면 혈액 부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가올 전망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를 만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문재인 정부의 균형 발전 아젠다로 선정해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정책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행정수도가 관문공항과 고속도로로 연결되지 않은 곳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세종시에서 청주공항까지 고속화도로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자연 풍광이 빼어난 충주 남한강변에는 공공기관 소유의 수련시설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시설도 적지 않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널찍한 마당에 자풀만 무성합니다. 적벽돌 건물은 당장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멀쩡하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소유의 중원학생야영장의 현 주소입니다. 이용객이 줄면서 2년 전 용도 폐지를 하고 매각을 추진했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충주 남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만이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여러 곳에 매입 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자치단체는 충주시 4대강 사업으로 자전거길과 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매입 의사가 있을 것이란 판단을 했지만 역시 진척이 없었습니다. 시 자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데서 공무원 뭐 수련 시설이나 아니면 주변에 그쪽에 주민들을 위한 복지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떨까 하고 계속 의견을 한번 타진하고 협의 중이. 결국 돌고 돌아 자체 활용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찾기까지는 하세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편 6년째 방치돼 있는 옛 덕생초등학교의 경우는 음성군이 치매센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충주와 제천 단양이 정부의 국내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됐습니다. 기차와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 상품이 출시게 됐는데요. 고즈넉한 강변과 잔잔한 호수의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권역별 서너 개 자치단체의 명소들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충북에서는 충주와 제천, 단양이 강원도 영월과 함께 중부 내륙 힐링 코스로 선정됐습니다. 여기는 우리 한반도의 유일하게 내륙 지방이라고 볼 수 있어서 내륙을 좀 체험할 수 있고 바다가 아닌 그런 호수, 강변을 좀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자체별 연계 관광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차와 유람선을 타고 각 지역을 돌며 도담산봉과 청풍호, 수안보온천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충주와 제천은 단양으로 집중돼 있던 관광객들의 분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시범 운영 뒤 관광객들의 의견을 물어 코스의 다양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체험 관광도 많이 원하고 최근 트렌드에 조금 적합한 애들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문화 지역의 이제 문화예술 자원까지 접목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충북의 관광 산업이 정부의 테마여행 사업을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커피와 생과일 주스 등에 들어가는 식용 얼음에서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세균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커피와 생과일 주스 전문점 등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이디야 커피 음성점 등 2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디야 커피 음성점에서는 기준치의 4.8배를 넘어선 세균이 검출돼 행정 조치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새마을회와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기독교연합회, 민족통일협의회 등 도내 민간단체 5곳과 생산적 일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는 도 시민들이 소정의 교통비를 받고 농가와 중소기업 등을 돕는 사업으로 올해 6만 9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석열 증평군수가 충북도 내 시장 군수 가운데에는 처음으로 나눔 리더가 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명식 회장은 사랑나눔 캠페인인 나눔 리더에 가입한 홍 군수에게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나눔 리더는 1년에 100만 원 이상 모금회에 일시 기부하거나 기부를 약정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주 직직코리아 조직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직직코리아 국제페스티벌 개막부터 21일 폐막일까지 매일 밤 청주 예술의 전당 광장에서 미디어쇼를 펼칩니다. 미디어쇼는 직지의 가치와 기술, 미래의 메시지를 무빙 레이저와 프로젝션 매핑 등 새로운 기법으로 연출되며 매일 오후 7시 천년대종 타종과 함께 15분가량 진행됩니다. CJB 8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